자, 요번에는 서술특의 23쪽이고요. 간쓸개로 하면 36쪽에 해당되네. 그놈을 한번 해보자. 얘는 누구야? 오영진의 정직한 사기아니네.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뭐가 나왔냐면 제목이 좀 이상하네. 정직한 사기한 이렇게 나왔네. 정직한 사기한이래요. 그럼 정직하다라는 거 뭐 곧다 뭐 이런 의미 아니야? 고듬 뭐 이런 의미잖아. 사기한은 뭐냐? 이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러면 이거 시였으면 벌써 역설법 뭐 이런 얘기 하겠다잉. 정직하다라는 건 곧다 뭐 이런 얘기니까 긍정적인 거고요. 사기하는 사기꾼이니까 부정적인 느낌이야. 두 개 좀 어울리지 않죠? 모순적인 모습이 보이네. 그러면 이 제목 자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모순된 표현이구나. 자, 모순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모순된 표현의 제목을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얘는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 사기한이 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순박한 인물이, 이렇게 해서 아주 순박한 인물입니다. 얘가 정직한 인물이 어떻게 했어요? 시대적인 것에 의하여 사기꾼이 변하는, 사기꾼으로 변하는 모습을 담은 게 이 소설의 전체 얘기구나. 이 희곡이구나. 희곡의 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순박한 인물이 사기꾼을 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걸 비판하겠죠. 변하는 세태를 비판하겠죠.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게 요 놈이고, 이게 뭐 1번이라고 치고, 자, 2번. 얘는 어디에 걸리냐면요. 가족 사기단, 위조 지폐 만드는 가족 사기단한테 걸립니다. 걔네들한테. 그러면 돈이 되면 모든 걸 다 위조하고 사기치고 막 이러네. 그럼 뭐겠어? 물질 만능주의를 뭐 어떤 비판하고자 하는 뭐 요런 내용이 이 희곡이겠죠. 자, 그래.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거. 일단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순박한 인물이, 정직한 사람이 사기한으로 변할 거야. 그죠? 두 번째, 요 놈은 체크해야 할 거 뭐냐면 얘는 희곡이죠. 희곡이 나오면 단골로 나오는 게 뭐냐면 희곡의 특징을 물어보거나 소설과의 차이점은 뭐냐? 이게 뭐 단골입니다. 그죠? 희곡의 특징을 체크 한번 해야 되고, 소설과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겠어요. 자, 첫 번째는 희곡이라는 것은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나오죠? 그죠? 대사와 행동 중심입니다. 대사와 행동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것은 어떻게 써? 소설과의 차이점이죠. 얘는 소설과 차이점이지. 소설은 서술자가 서술하는 걸 중심으로 간다면 희곡은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과의 차이점일 테고, 결국 이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내는 거냐면 희곡이 있고 보기 박스에 소설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차이점이 뭐 찾아봐라 이거겠죠? 정답은 뭐야? 희곡은 대사와 뭐 행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소설은 서술자를 중심으로 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거.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설도 등장인물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공통점이죠. 공통점. 소설과의 공통점. 소설도 인물, 사건, 배경, 즉 인물, 등장인물이 있죠. 이건 공통점이네. 다음 세 번째. 희곡은 현재 연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현재화된 표현입니다. 현재화된 표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써? 소설과의 차이점이겠죠. 희곡은 당장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당연히 현지화된 표현일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고 있죠.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희곡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설과의 차이점이겠죠.
좋아. 23쪽에 수특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PDF나 이런 것도 없다. 23쪽에 PDF나 뭐 이것도 없다. 요시. 이 가난한 인간들. 있나? 봐봐. 왜? 저놈이 다 가졌잖아, 강선종. 욕심을 내기는. 자, 세 번째 보자. 세 번째. 전체 내용을 한번 전체 내용을 점검 한번 해보자. 자, 이놈은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이 나올 거고, 청년은 순박한 청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직합니다. 얘는 순박하고요. 순박하고 어떤 정직한 그런 인물입니다. 청년은요, 전과자죠. 그죠? 얘는 하지만 전과자야. 뭐냐면 뇌물횡령? 공급횡령? 이걸로 전과자인데요. 왜 전과자가 되냐면 얘는 그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옆집에 예쁜이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예쁜이가. 근데 얘를 좀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해서 얘랑 꼭 결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살 때 이 옆집에 사는 그 예쁜이는요, 이진사 때 그 소실로 들어갑니다. 이진사 때 아들의 소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막 말립니다. 아니 어떻게 소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결국 포기.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와서 얘는 방직회사에 취직을 해요. 방직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주임이 됩니다. 근데 누가 오냐면 그 청년의 그 예쁜이, 쓸까? 예쁜이. 자, 옆집에 사는 예쁜이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막 청년 앞에서 막 웁니다. 내가 그때 너랑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뭐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청년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예쁜이가 그렇게 울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틀간의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얘는 뒤늦은 사랑? 어떤 마음을 건넨다고 할까요? 건냄 이렇게 하자. 이틀간의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쁜이는 이틀간의 뜨거운 사랑을 해서 청년은 예쁜이가 이제 다시 나한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웬걸? 이튿날 가보니까, 이틀 후에 가보니까 나 회사가 난리가 납니다. 뭐가 없었냐면 방직회사에 취직했다고 그랬죠? 방직회사에 옷감이 없어졌습니다. 옷감이 싹 없어졌어요. 누가? 예쁜이가 싹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청년이지.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야, 어제 예쁜이랑 이틀간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걔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자기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얘가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할까 하면 죄를 씌운다 하자. 예쁜이가 훔쳐갔는데 사실은 청년이 모든 걸 뒤집었어요. 그래서 깜빵에 들어가요. 깜빵에 들어갔다가 모범수로 한 반년 정도 감형받아서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앞부분의 줄거리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봐봐. 이후 옛 애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절도 횡령죄를 뒤집어섰다고 그랬죠? 절도 횡령죄를 쓴 건 뭐냐면 예쁜이가 훔쳐갔어요. 그죠? 방직회사에서 예쁜이가 훔쳐갔는데 청년이 모두 다 뒤집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과자니까 여기저기에 취직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누가 오냐면 이 사장가족, 가족사기단. 사장 가족이 있는데 얘는 위조 지폐를 만들죠? 위조 지폐 가족 사기단입니다. 가족 사기단이야. 그래서 가족 전체가 위조 지폐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달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에 이게 통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죠. 지들이 하면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애를 찾습니다. 이거 돈 주는 대로 가는 거. 청년이 오자마자 야, 이 걸렸다. 가장 생김새가 멍청한 거야. 거기다 대고 얘는 뭐야? 전과자야? 올코니 잘 걸렸다 해요.
그럼 얘가 전과자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사장가족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는 경력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정직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정직을 우리한테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직을 증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죠? 예쁜이가 있는데 예쁜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뭐 이런 거 딱이죠? 죄를 졌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엄모 딱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고용합니다. 결국 고용한 게 아니라 사장 가족이 청년을 속인 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달러 100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외국 회사, 외국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니까 양복도 멋지게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양복 사러 가는 거야. 양복 사러 갔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서 얘가 속였고요. 얘는 속임을 당했죠. 속임을 당한 거죠. 가볍게 속임을 당해요. 양복 가게 갔다가 어떻게 해서 위조지폐가 걸려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경찰이 출동합니다. 걔가 누구냐면 형사로 나옵니다. 형사. 자, 근데 이 형사는 뭐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 진실을 파헤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잡혀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사장이 돈 준 돈으로 산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 확인하러 가자 라고 해요. 형사가 도착하니까 사장 가족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회사 아닌 척 꾸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반 가정집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형사가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은 점잖해 보이고 이건 도둑놈이거든요. 전과자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오히려 신뢰합니다. 근데 점잖은 집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신뢰해요. 당연히 이 사장 가족은 형사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 형사의 입장에선 청년은 전과자죠.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짓기가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지 새끼야, 네 넣을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형사는 청년을 막대합니다. 심지어는 때립니다.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청년은 아무리 결백을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겠죠? 얘는 결백함을 호소합니다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순박한 청년 얘가 뭐로 변했겠어요? 가볍게 사기꾼으로 변한 거죠. 사장 가족은 그럼 일단 나쁜 놈이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면에서 형사라는 놈 나쁜 놈이고 예쁜이는 어떻게 해서 청년을 등쳐먹은 여자죠? 얘도 나쁜 애네. 주변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얘 나쁜 애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애 바보 만드는 일은 쉽죠? 자, 사장 가족을 도와주는 인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냐면 관리인입니다. 관리인도 얘들을 도움을 줍니다. 관리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봤더니 일반 애는 아닌 것 같다는 걸 알기는 알아요.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관리인은 어떻게 해서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야, 여기 방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왜냐면 얘는 무슨 오해도 하냐면 가족상에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딸인데 불륜인 외도하는 남자 여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아니까 저 여자랑 이 방에서 살면 되잖아 뭐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안 믿어요. 뭐 이런 애야. 그래서 사장 가족은 연극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무슨 회사죠? 막 이렇게 연극해요. 그때 관리인이 전화기를 뺏어요. 여보세요? 이 전화기 고장났다니까 하고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관리인은 도와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형사가 출동해서 청년이 구속되고요. 사장 가족은 이거 유통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관리인이 요번세 월세 안 냈잖아요 하면서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저쪽에 달러가 보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럼 나중에 주던지 말던지 하면서 그 달러를 슬쩍 가져갑니다. 살짝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어쨌든 요게 전체 내용이다. 좋아. 그러면 어디만 좀 체크를 좀 한번 해볼 거냐면 23쪽에 다 읽을 수는 없고 23쪽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어디 보냐면 니은 대사 볼게요. 니은 대사. 니은 있는데 100달러?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게 선입금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를 다니면 한 달 뒤에 주는 거잖아. 먼저 줍니다.
그럼 이거 벌써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당신이 좋으면 우리도 좋으니까. 줄 쳐볼게요. 당신이 좋으면 우리도 좋으니까. 당연히 당신이 좋으면 우리도 좋겠죠? 당신이 이 100달러를 잘 사용해서 유통이 된다면 나머지 돈도 유통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너무 좋은 일이겠지. 그러면서 무슨 대사를 하냐면 소문자 A. 밑으로 내려갈게요. 소문자 A. 사원정의 목소리로 그래야 우리도 산다니까요. 됐죠? 같이 연결해 볼게요. 당신이 좋으면 우리도 산다 해서 그래야 우리도 삽니다. 거기에서 화살표 찍 연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놈과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얘는 아무리 정직해도 이 사회가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군요. 그럼 정직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네? 그러면 유사 작품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직한 사기단은 정직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네 번째 유사를 한번 해볼게요. 정직이 통하지 않는 사회야. 통하지 않는 사회 뭐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러면 요런 거 내가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오는데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나 뭐에 의해서 차단되는 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아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전체 어디냐면 전체 내용을 해볼게요.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최대한 한번 정리해볼게요. 얘는 사단 의무대입니다. 사단 의무대에서 먼저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 의무대. 자, 누가 있냐면 군의관이 있고요. 군의관과 누구랑 지금 계속 갈등을 하려면 성중이와 갈등을 겪습니다. 성중이가 군의관을 지정해서요. 후송을 요청합니다. 후송을 요청해요. 왜냐면 성중이는 자꾸 뭐예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귀에서 소리, 이명.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진짜 봤더니 고막이 천공이 뚫렸어요. 고막이 뚫리긴 했어요. 근데 고막이 천공 뚫리면 아프거나 이러진 않답니다. 다만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군의관은 그래? 귀에서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하다가 맞아요. 고막에 천공이 있는데 이거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근데 군의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진료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진료를 합니다. 왜냐면 군대에선 훈련하기 싫으니까 아파요 하는 애로 아는 거야. 근데 군의관은 좀 황당한 거야. 이거 사병들이야. 훈련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꾀병 부릴 수 있는데 당신은 장교인데 왜 그러냐고요. 진짜 아프다니까요. 귀가 아파요. 됐고 빨리 가서 훈련하세요. 나 아프다니까요. 그래요. 아프다. 좋아요. 자각 증상은요. 얘가 얘기합니다. 자각 증상은 진료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진료에 도움이 돼요. 당신이 아프다니까 나 진료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 하지만 판단은 의사의 몫이야. 네가 뭔데 후송을 시켜달라 말라야. 괜찮아. 일하러 가. 훈련하러 갑니다. 판단은 의사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훈련하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중이는 군의관은 대신 내가 약 치료를 해줄게 해요. 그래서 성중이는 약을 받아요. 약을 먹었던 며칠간은 또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 머릿속으로 쇠뇌합니다.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약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곧 어떻게 써? 효력이 당연히 없겠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써? 의무대를 반복하는 거야. 의무대 방문.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태야. 이때 참모장이 야, 훈련 가란 말이야. 그죠? 훈련을 참여합니다. 훈련을 지시해요. 저 귀가 아파요. 야, 새끼야. 포병은 다 귀가 아파. 나도 귀 아파. 엄마 빨리 가, 인마.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너는 아파서 후송 가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참모장이 얘기해요. 그러면 요번 훈련만 치르면 내가 병원 보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봤죠? 경험해봤지? 학교에서 나 뭐 저 머리 아파요 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3교시까지만 하고 그 뒤에 오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하죠. 그럼 3교시 뒤에 가면 여러분이 까먹거나 아니면 3교시 뒤에 오면 에휴 어차피 4교시 밥 먹어야 되는데 한 교시만 더 하고 가 이렇게 하잖아. 참모장도 계속 그런 것들을 합니다. 요번 훈련까지만 또 가면 에이 다음 훈련까지만 이거 계속 무한반복. 계속 무한반복. 그러니까 성중이의 진실을 아프다는 진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의관도 요렇게 그 다음에 참모장도 요렇게. 근데 나의 생각을 유일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의무참모. 의무참모는요, 의사 중에 짱, 뭐 병원장, 뭐 이런 정도 병원 간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높은 벼슬이고 얘는 그 밑에 쫄따구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우연찮게 몰랐는데 학교 선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의무참모도 학교 후배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중이가 얘기합니다. 저는요 편지를 붙이면 불안해요. 뭔 개소리냐라고 해요. 우표 있죠, 우표. 우표를 이렇게 침으로 붙이는 애 있잖아. 침으로 막 붙여요.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떼서 침을 더 발라요. 붙여요. 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풀을 막 덕지덕지 붙여요. 그래서 딱 붙여요. 그래서 또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 편지를 못 보내요. 뭐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담배꽁초. 담배를 피우다가 어떻게 해서 똥주가 되면 어떻게 해서 남자들 그냥 아무 데나 버리잖아. 그치 병규야? 그냥 아무 데나 툭 하고 버리지 않니? 그럼 뭘 해야? 아무 데나 버렸지? 전자담배야? 아무 데나 버리는데 얘는 어떤 생각이냐면 담배꽁초를 통 버렸는데 그 담배꽁초가 무의미한 거잖아. 쓸모없는 거잖아. 무가치한 거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지금 방금 버린 게 돈을 버렸나? 또 찾으러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담배 피다가 또 버리면 내가 뭐 귀중한 걸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 의무참모가 야, 너 정신병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지 얘기와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담배 이야기를 의무참모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의무참모가 야, 너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되겠는데 저기 군 수도병원에 가서 진료 좀 받아. 그래서 뭐냐면 진료를 지시합니다. 진료를 지시해요. 그래서 성중이는 뭘 가져오냐면 수도병원에서의 그 진료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그 밑에 의사의 의견란 있죠? 거기에 의무참모가 뭐라고 써냐면 의견란에 후송 필요 이렇게 딱 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시 그걸 진단서를 들고 있는데 무한 반복을 합니다. 무한 반복을 하다가 성중이가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진단서도 있단 말이에요. 줘요. 군의관이 일단 진단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지금 진료했는데 내 의견이 먼저지 하고서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다가 이렇게 밑으로 쭉 읽다가 밑에 의무참모가 후송 필요 이렇게 써있거든요. 진작에 얘기하지. 내가 보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참모가 얘한테 어디에서 후송을 지시한 셈이지. 후송을 지시한 셈이겠지? 그죠? 그래서 군의관이 후송을 보냅니다. 근데 군대는요 절차가 있는 거야. 절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앞에 전방의 부대야.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서 다음 단계로 여기서 다음 단계로 여기서 다음 단계로 이러는 거야. 내가 최종 목적지가 여기면 아프면 바로 이런 거 없어요. 중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후송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사단 의무대에서 제50야전대 50야전병원 다음 절차로 오는 겁니다. 한 번에 가는 거 없어. 중간에 걸쳐 가는 거야. 자, 그러면 50야전병원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후송을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약을 써야 가지. 그냥은 후송 못 가 라고 얘기합니다. 약을 쓴다는 건 뭐지? 환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약을 쓰면 갈 수 있대요. 뇌물을 주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난 진단서도 있고 진단서 필요 없어. 이 약이 제일 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0야전병원에 있으면서 얘가 책을 읽어요.
시간적으로 훈련도 없고 하니까 한가하잖아. 책을 읽는데 거기에 누구냐면 L이라는 캘리포니아 애가 여행을 갔다가 죽는 그 소설을 읽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과거 회상을 합니다. 자,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나는 과거 회상에 들어가면서 얘가 귓병이 왜 생겼는지가 나타납니다. 자, 성중이가 이제 어디 있어요? 과거 회상이야. 성중이가 휴가를 갔다 복귀를 합니다. 보통 부대는 산에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뭐 버스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 걸어가다가 미군의 드리쿼터, 그 납작한 집차 있죠? 납작한 집차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손을 듭니다. 어이! 어이! 그거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 내 눈에 보여요. 드리쿼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옆에 미군 그 장교가 그 옆에 운전수가 내와 눈이 마주쳐서 나한테 대려고 세우려고 해요. 그때 미군 장교가 고! 이게 보여요. 내 눈에. 그러면 차가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쓱 지나가면서 나는 그냥 꼭 그럴 의도를 가진 말은 아니지만 화가 나니까 예이씨 사고나 나버려라 이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사고가 납니다. 성중하에 있고요. 미군의 드리쿼터라고 해서 그냥 집차 볼게요. 자, 얘가 성중이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성중이가 이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야. 진짜 저주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야. 저주의 말을 합니다. 야이씨 사고나 나버려라 이씨 이렇게 해. 그랬더니 말하자마자 하나 둘 하다가 꽝꽝 사고로 전복됩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다쳤냐면 그 아까 미군 장교가 고 했죠? 걔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걔가 신음소리야. 그게 내 귀 속에 남아있는 거야. 해요. 그래서 어디야? 병원에 갔는데 이제 옷을 찢고 막 수술하려는데 걔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성중이는 누구한테?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병사들에게 막 떨리는 말로 나는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내가 원한 건 아닌데 막 얘기해요. 자, 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에이 잘 됐어요. 그런 새끼들 한번 이렇게 사고 한번 나야 돼요. 잘했어요. 오히려 반겨요. 반긴다고 할까요? 사고 한번 나야 돼요. 아유 그런 거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중이는 그 죄의식에 빠지겠죠. 그죠? 그런데 요 과거 회상이 있다라면 하나 더 있어요. 성중의 어린 시절. 이거보다 더 과거. 성중이의 어린 시절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도 나와요. 성중이가 뭐 하냐면 성중이가 어린 성중이라 할까? 어린 성중이가 살쾡이가 저 앞에 있네? 살쾡이가 있어서 꼭 죽이고 싶은 건 아니고 돌을 들고 던져서 위협을 주고 싶었던 거야. 얘 맞아라 하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그렇죠? 바로 죽어버립니다. 살쾡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저럴 줄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엉엉 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린 성중에게 혼을 냅니다. 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아무렇게 던지면 어떡해? 혼을 내요. 그랬더니 이 혼을 낸 걸 들었더니 성중이가 어떻게 됐어? 혼을 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까 어른인 성중이가 병사들한테 얘기한 이유는 뭐야? 바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 그 죄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머릿속에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이 소리는 뭐야? 미군의 드리쿼터의 옆에 있었던 장교의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제50 야전 병원에서도 아까 했던 군의관 같은 똑같은 절차가 계속 반복. 괜찮아요. 빨리 가고 부대로 보내. 누가 여기다 후호승을 보냈어? 병도 아닌데. 귀에 소리가 나면 보내.
그러니까 귀가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들리겠지. 제대해줘요, 제대해줘요. 그런 소리 들리죠? 조롱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진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봐도 소용없어. 내가 봤는데 똑같이. 그죠? 진작에 보여주지. 이해야?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제17 야전병원. 야전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17 야전병원도 역시 똑같은 방법. 똑같이 진행해요. 마지막엔 어디 갔어? 결국엔 네 번째입니다. 어디? 부산병원으로 갑니다. 마지막은 부산병원이야. 근데 마지막에 이 부산병원은 뭐가 없어? 이비인후과가 없어요. 결국에는 얘는 뭐야? 뜻하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군요. 내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써? 군대라는 그런 절차를 중요시하는 이런 곳에서 결국 진실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누구 건데요? 그렇죠. 얘가 후송이었고요. 서정인의 후송이었죠. 자, 이 후송은 수특 7, 7강 현대 수특 어디냐면 수특 현대소설 7강 페이지로 얘기하면 181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기 안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럼 다시 후송과 유사 작품들이 당연히 있겠지. 그죠? 당연히 있을 거야. 요 놈을 다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다시 유튜브로 가서 후송을 찾으면 연결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 어디 있냐면 36에 37에 있는 8, 9, 10 출발.